전국의 51만 수험생들이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을 치렀습니다. 확진자도 자가격리자도 미리 준비된 병원과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했죠. 다만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3,292명을 기록했고요.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뉴스픽에선 수능과 코로나, 또 여야 대선 후보 4인방의 첫 만남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두 번째 코로나 수능, 4인방 첫 조, 한일 빠진 한미일 회견, 불륜설 좌시안의 마지막 MZ 논란 종결입니다. 자, 오늘 전국 51만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뚫고 학교 가느라 또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역경 속에 핀 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네, 언제 봐도 이렇게 가슴 뭉클한 수능날 풍경입니다. 자, 수능 10분 전에 애가 일어났어요. 경찰차 긴급 소송 작전부터 해서요. 손목시계 깜빡했다. 구청장 시계 빌려서 들어갔다라는 에피소드까지 지나고 나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냥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고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만점자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수능을 못 봐도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날씨 따뜻했습니다. 수능 한파는 없었고요. 시험 난이도도 꽤 따뜻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위수민 수능출제위원장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되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나의 산을 넘어 꿈을 활짝 펼치길 기원합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정부로서는 안전한 수능 또 공정한 수능을 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했죠.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39년 전에 수험표를 직접 공개하면서 공부의 신이 축복을 받으라 24시간 동안 수험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 저도 사실 구술을 해서 잘 안다 공감을 표했습니다. 자, 이미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격려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잘해도 못해도 끝까지 응원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생 선배로서 아빠의 마음으로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최애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고 하죠. 자,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수능 폐지하고 한 과목만 시험 봅니다. 그때까지만 힘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 전에 허경영 3번 외치고 간다.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자, 이런 열광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3,2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 중에서 서울이 1,423명,
수도권 전체에서 2,583명이 나오면서 역시 또 역대 최다 기록 경신했습니다. 자, 위중증 환자 수는 506명입니다. 이틀 연속 방역의 마지노선인 500명을 넘겼고요. 사망자는 하루 새 29명 늘었습니다. 이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상 확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병상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4인방 첫 교우입니다. 자, 오늘이 차기 대선 D-111 111일 전입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여야 4명의 대선 주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론사 주관 포럼에 나란히 참석해서 청년 계층화와 지역 불균형, 또 기후 위기 등에 대한 각자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세대 내 불평등, 이 문제가 각별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10위권의 노동 선진국, 성평등 선진국, 기후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은 것은 불평등 때문입니다. 한 해 막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담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네, 4명의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기성세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였는데 지금 개천은 다 말라버렸다라면서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겠다. 청년은 가장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기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마치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처럼 생존 자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전쟁이 돼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수시 폐지 후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를 열거하면서 부모 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미래가 닫혀 있어서라면서 청년의 기초자산, 성평등 임금 공시 및 주 4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요,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탈탄소 전략에 집중을 한 반면에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둘의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네 후보의 첫 만남 분위기는 어땠을지 따로 대화는 나눴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사 후에 각자 일정이 바쁜 탓에 달리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다고 합니다. 모이지는 않았어요. 네, 서로 마주치지 못한 분도 있고 따로따로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후보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니,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게 나가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인사만 그냥 했고 대화할 시간 없었습니다. 네, 이 네 후보들의 나머지 일정은요, 남은 상황실과 주민, 또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한일 빠진 한미일 기자회견입니다. 자, 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했는데요. 자, 곧 이어진 기자회견장에 한일 차관은 빠진 채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Republic of Korea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e, Japanese Vice Foreign Minister Mori, and I just concluded our second constructive trilateral meeting. There are some bilate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e continuing to be resolved.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자,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 최종건 1차관 설명에 따르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에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일본이 다자 외교, 특히 미국과의 외교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까지 강하게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자, 최종건 차관은 일본의 항의는 부질없고 부당한 조치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불륜설 좌시암해입니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불륜 및 혼외자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0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이재명 씨의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화골절을 당했다. 원인은 김현지 전 비서관과의 관계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건데요. 자, 이에 대해 김현지 전 비서관은 자신은 선량한 시민이자 보통의 엄마다.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후보와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함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실세로 꼽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MZ 논란 종결로 잡아봤습니다. 자, 최근 다저브에서 가장 핫한 논쟁이라고나 할까요? 이 MZ세대 부캐 류민지를 들고 나온 류정화 실장이 진짜 MZ세대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허나 신체커 백반장은 MZ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인지 잘 알지만요. 세대가 갈리는 우리 조멘토와 류 실장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사 상식이 좀 부족한 박마커가 잘못 분류를 한 건데요. 1980년에 태어난 이 조멘토부터 신체껏까지는 M세대, 또 90년대생인 백반장은 G세대입니다. 굳이 세대를 가른다면 이 복국장과 나머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별명이 류민지일 정도로 이 MZ세대가 확실합니다. 네, 1908년생인 류민지, 아니 류정화 실장, 오늘 아침에 저에게 기사 하나를 쭉 건네줬습니다. 81년생 최수연, 네이버 대표됐다. 네이버 차기 CEO의 MZ세대 최수연, MZ세대 DNA로 조직 바꾼다. 네, 이 MZ세대인 이 최수연 실장이 5조 원 네이버를 이끄는 시대, 네이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뉴스였습니다. 류 실장은 모든 언론사가 81년생부터를 MZ세대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류민지 논란도 끝이라고 했는데요. 박 반장의 반론이 있다면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